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먼저 심사 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 2항 2025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손승수 농업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손승수입니다. 평소 농업정책 및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경수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신우식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박병순 농업생산지원팀장입니다. 김창선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성주 농업인력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지난 11월 폭설 피해로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의 경영 안정 및 피해 복구 등 지원을 위해 융자 사업비를 15억에서 30억 원으로 증액함에 따라 일반 예치금 감소, 그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 수익 감소, 최종 융자 실행액 감소 등 수익 계획 및 지출 계획이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 운영 총칙, 기금 설치 개요 및 기본 방향은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안성시 농업인의 자립 영농 정착 촉진과 투자에 따른 금융 비용 부담 경감 및 생산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99년 본 기금을 설립하였으며 농업인의 금융 부담 경감과 영농 의욕 고취, 소득 증대 활성화 및 자립 영농 기반 조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융자 사업으로 일농가당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융자 가능하고 경영 자금은 1년 후치 상환, 시설 자금은 1년 거치 2년 군분 상환으로 1%의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농협과 협의하여 지난해 폭설 피해 농가에게는 무이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은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이 38억 1,342만 4천 원이며 2025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예정 금액 13억 4,600만 원, 지출 예정 금액 30억 원으로 16억 5,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5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21억 5,94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쪽 농업발전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 21억 5,942만 4천 원과 융자금 미회수 채권 30억을 합한 51억 5,94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출연금, 이자 수입, 기타 수익금 등이며 지원 대상은 농축산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 생산 및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자, 고부가가치 농산물 개발 및 농업 경영에 어려운 자, 농업인 대상 수상자입니다. 페이지 3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5년도 자금 수치 총괄 계획은 수입액과 지출액 모두 51억 5,942만 4천 원입니다. 페이지 4쪽 세부 항목별 2025년 수입 계획은 공공 예금 이자 수입액 2천만 원, 융자금 회수액 13억 2,6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38억 1,342만 4천 원이며 페이지 5쪽 지출 계획은 폭설 피해 농가와 일반 농가 융자성 사업비 30억 원, 일반 예치금 21억 5,942만 4천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3년도 말 예치금 현재액은 40억 3만 4천 원이며 2024년도 말 현재액은 38억 1,342만 4천 원, 2025년도 말 예상액은 21억 5,942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5,400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승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운영계획 변경안 책자 2페이지에 보시면 그 지원 대상이 나왔거든요. 10억이 더해서 이제 30억을 이제 융자해 주실 건데 지원 대상 중에 고부가가치 농산물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그 친환경 농업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면 다른 개념입니까? 예,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입니다. 이 농산 고부가치 농산물 개발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인증 뭐 유기 농산물이라든지 그 무농약 그런 인증 받은 농가도 친환경 농업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폭설피해 입지 않고도 이 농법을 사용한다면 이제 융자가 가능한 거네요. 최대 3천에서 5천까지 가능한 겁니까? 지금 먼저 우선적으로 한 게 폭설 피해 농가를 우선적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하는 게 일반 농가까지 포함해서 같이.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예,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 농업발전기금 15억 추가로 융자를 더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몇 가구나 이거 받아갈까요? 이게 몇 가구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이 현재 그 15억이 그 경영자금하고 시설자금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요거를 비율대로 해서 시설자금이 좀 많으면 5천만 원이 많으니까 좀 가구가 적고요. 경영자금을 좀 많이 하면 농가 수가 좀 많고 이렇습니다. 예. 그 융자금 근데 자금 운용 계획에서 수입 계획에서 융자금 회수가 지금 설명서 271페이지에는 기정이 15억 300만 원이었는데 뒤에 수입 산출 근거는 또 그냥 15억이에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다시 거기에 따른 이자를 포함시킨 금액입니다. 이자 포함하면 15억 300만 원인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예치금 회수는 23년 사업비 결산 시 융자 지출액 계산 오류로 인한 융자금 회수액 감소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게 융자를 하게 되면 저희가 기금에서 10억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10억 부분만큼 시설비, 경영비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실제로 연말에 정산할 때는 10억이 뭐 농가가 뭐 담보가 적든가 해서 덜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갭이 있습니다. 네네. 집행 잔액이 있는 거죠. 예, 예, 예. 근데 어쨌든 그 융자를 해준 거에 대한 계산이 오류가 있었다는 건가요? 지금 산출 근거에 23년 사업비 결산 시 융자 지출액 계산 오류로 인한 융자금 회수액이 감소했다고 했거든요. 팀장님
이게 결산 자료를 뽑아놓고서라면 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12월 29일 날 마지막으로다가 이렇게 농협에서 들어온 금액을 착오로다 그걸 정리가 안 돼서 결산할 때 그게 빠져서 그 차이만큼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3년도 예. 결산을 예. 하는 게 23년 12월. 예, 29일 날 농협에서 네. 최종적으로다가 이제 회수가 된 금액이 있는데 네네. 금액이 들어가지가 않아서 차이가 오류가 좀 발생했던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가 24년 기금액에서도 계속 오류가 있었던 거네요. 지난해. 정정을 한 거죠. 지금 정정을 해서 지금 나간 거죠. 23년도 결산 자료가 24년도에 하니까 해고 나가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는 결산해서 지금 정정을 해서 찾아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입 계획에서 예치금, 회수금 감된 거, 이자 수익 감된 게 다 그 원인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까? 융자금 회수액은 실제 집행액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건 지금 기금 계획 변경 안 자체가 이제 전년도 본예산 할 때 이제 시작을 할 때 자료를다가 넘어오는데 그때는 예상으로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기금이 아니 2023년도에 결산 오류된 거는 맞고요. 예, 그때 예. 한 번 딱 결산 오류된 건 맞고요. 그리고 지금 기금이 지금 몇 월이에요? 지금이 추경할 때 기금 변경하는 맞잖아요. 네네. 연도말 예산액을 확정해서 지금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연도말 가서는 융자 미실행액의 차액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거의가 그래요. 융자를 했는데 미실행 때문에 연도말 계산액에 그런 갭, 그런 갭이 있어서 왜 실지는 30억이 나간다고 돼 있는데 30억이 뭐 담보가 안 되든 뭐 이런 차익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그 오류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류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죠. 그건 틀린 집행이 수치. 안 되니까 추경에 예상하는 거랑 본 예산에 예, 예, 예. 예상하는 거랑 다르다는 네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15억을 융자로 좀 늘려서 일단은 기금으로 하여튼 뭐 폭설 피해 농가들을 좀 더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일단은 이제 융자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제가 한번 그때 이제 건의도 좀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저기 한때는 안 들어가죠. 말 그대로 보험료, 그러니까 이게 정책 보험을 들어놔서 보험료가 집행된 데는 안 나가는 거죠. 이것도 기금 융자도. 그건 기금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거는 우리 재난지원금인데요. 그거는 우리 담당 팀장이 설명해 주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박원순 팀장. 예, 아무나 말씀하세요. 예.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입니다. 네. 이 기금하고 그 재해보상금, 재해지원금하고는 별개 건이고요. 별개라서 예. 지원이 될 수 있어요? 중복? 예, 그거는 별개입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정책 보험료를 타면 받지 못하는 융자는 뭐예요? 네.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수입니다. 그거는 그 재해대책법에 따른 융자금이 책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못 받는다는 재해 거죠? 금액이 딱 정해지고 네. 35%는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55%는 융자금 형태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네네네. 예, 그 부분을 못 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지. 네네. 다른 쪽으로 돌려서는 받을 수 있다는 예,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정책자금 그러니까 재해대책비하고 관련이 없는 융자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농협에서 특별히 추진하는 그런 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일단 우리 서면에 제가 한번 우리 팀장님 한번 찾아뵈라고 그래서
하셨던 분은 융자가 됐긴 됐어요? 팀장님? 저번에 제가 연락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서운면에서 연락 저는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성함 그 서운면 대장님인데 저 소방 대장님 누구 어느 분이 하셨더라?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이제 그분들도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융자를 지금 이제 폭설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제 지원되는 거는 한정이 돼 있고 이제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융자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융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 또 민원 상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면이나 이런 데서 그런 설명들을 제대로 못 해주니까 이제 하고 있다가 저한테 전화 와서 저도 잘 모르니까 일단 뭐 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에 다시 연락해서 좀 한번 그 관련된 상담을 좀 받아보시라 했는데 또 받으셨대요. 그 관련돼서. 그래서 상당히 좀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농가분들이 일단은 융자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이 망가졌는데 이거를 그 보상비만 가지고는 전혀 불가능하잖아요. 새로 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여튼 널리 홍보하셔가지고 이제 그 최대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혹시 저기 서면 최종순 네, 맞을 거예요. 예. 우리 위원장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건 아니고요. 저 다른 루트로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그 이 카톡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농업 생산 시설을 일단 신청해라고 안내를 해드렸고요. FTA 사업을 저희가 이제 면에 보낼 테니 그것도 안내를 해드렸고 농업발전기금으로 5천만 원 신청할 수 있고 폭설 피해 농가기 때문에 무이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 그 신청할 수 있으니까 신청해라고 이렇게 카톡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좀 이게 좀 다른 많은 좀 우리 저 농가분들 피해 받으신 농가분들이 좀 어려움 없이 융자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수 농업정책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손승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우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제원 예산 세출 예산을 예산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42억 2,462만 9천 원이 증액된 724억 6,21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275쪽 농업 소식 및 정보 제공, 농업 정보 및 농업 관련 동향 등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277쪽 농업 소식 및 정보 제공입니다. 농업 소식 및 정보 제공 사업의 수요 조사 결과 연중 달마다 정기적인 소식지 제공을 위해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279쪽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 분야 특화된 인력 수급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농촌 인력 중개센터 2개소를 운영 예정이었으나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비 예산을 감액하고 자체 예산만으로 운영하고자 국비 8천만 원을 감액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81쪽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해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농어민에 대한 보상 및 투자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회 보장적 수혜금 지급 대상자 수를 조정함에 따라 9억 2천만 원을 감액한 118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83쪽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사업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운영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언어 소통 도우미 의무 배치 지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하고자 1,410만 원이 증액된 5,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87쪽 차세대 시스템 비대면 서비스 시범 사업입니다. 마을 해관 및 읍면동 사무소에서 키오스크 및 태블릿을 설치하여 농민에게 생활정보 제공 및 농림사업 신청 등 편의를 제공하는 신규 국비 사업으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설치 단가 비용이 변경되어 기정 예산보다 5천만 원이 감액된 1,67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87쪽 농산 오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을 지원함으로써 농촌 체험 관광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체험객 유치에 따른 농촌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예상 인원보다 확정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764만 원 증액된 1억 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89쪽 일반 농산 어촌개발 시설물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 및 권역 단위 종합개발 사업 등에 대한 사후 관리와 유지 보수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농촌 마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체 사업으로 풍산개 테마파크 대설 피해에 따른 피해 복구 공사 진행 비용으로 기정 예산보다 1억 8,966만 6천 원이 증액된 3억 1,9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92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경기도 2025년 예산 확정에 따라 재원별 지원 비율이 변동되어 금액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94쪽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1월 농식품부 사업 확정 및 확정 내시에 따라 6,880만 9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96쪽 농지위원회 운영 및 감정평가비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농촌 체류형 쉼터의 사후관리를 위해 현황 표지판을 설치코자 기정 예산액보다 1천만 원이 증액된 2억 7,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98쪽 경기 및 가공 저장 시설 스마트화 지원 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벼 도정 저장 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 시설 또는 장비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4,191만 9천 원이 감액된 7억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00쪽 과수 계약재배 확대 사업입니다. 과수 농가와 계약 사업자 간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623만 원이 감액된 6억 3,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02쪽 시설원의 품질 개선 사업입니다. 고추 작업률의 지속적인 하락과 잦은 기상 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여 고추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국비 사업으로
사업량 760제곱평방 증가로 인한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기존 예산액보다 950만 원이 증액된 1억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04쪽 시설원의 농업 난방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 원해 분야 농업 난방을 화석 에너지에서 전기 등 저탄소 에너지 또는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저탄소 농업 구조의 전환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 10헥타에서 2헥타가 증가함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억 3,806만 원이 증액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입니다. 농장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 및 신체 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도비 사업으로 가입 건수 4건이 증가함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42만 4천 원 증액된 8억 2,21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08쪽 신선장 맞춤농정 지원입니다. 영농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 특화 품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시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세부 사업 신설로 인한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10쪽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과수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방산팬, 미세 살수 장치 설치 등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억 94만 원이 증액된 4억 3,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12쪽 24년 11월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작년 11월 대설 피해 농업인은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해 재복구비 지원을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편성한 성립 전 예산으로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 9억 7,544만 8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14쪽 24년 11월 대설 피해 농업시설 철거비 지원 사업입니다. 자원재해대책법에 따른 철거비가 실제 소요액에 비해 매우 부족하여 추가 지원을 한 도비 사업으로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 28억 6,292만 6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16쪽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용 비닐 및 멀칭 피복제 사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장기성 하우스필름 및 분해성 멀칭제 등을 지원하여 농업 환경 보존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968만 원이 증액된 9,19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18쪽 친환경 농업단지 지원 사업입니다. 환경 친화형 농산물 생산단지 육성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여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확대를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경기도 사업 일몰에 따라 기존 본예산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승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농촌인력중개센터 국비가 이제 제외된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어떤 사유로 제외된 겁니까? 인력중개센터가 저기 고삼농협하고 네. 안성농업 경영인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그 작년도에 그 실적이 조금 저조하다고 그래서 그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삼농협은 좀 할 의향이 없고요. 농업경영인에서는 했는데 실적이 좀 적은 관계로 올해는 좀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 다시 신청하려고 시비는 그냥 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게 이제
통역 근무자를 꼭 비치시켜야 되는 거죠, 의무적으로. 네네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 다 이번 라오스인가요? 이번 분들이? 지금은 네 라오스만 라오스죠.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필리핀은 영어권이 되고요. 되죠. 그래서 혹시 이분들이 근무하고 난 다음에 이 농가하고 마주칠 일이 많습니까? 근무가 끝났을 때 숙소로 다 돌아갑니까? 보통 뭐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도 뭐 수시로 뭐 병원을 간다든가 뭐 이런 게 저희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 필요하죠. 총 몇 분 들어오셨죠? 지금 1차로 들어온 게 몇 명 들어왔죠? 예, 농업인력지원 팀장 김성주입니다. 그 공공형 계절 근로자로 다 고3농협에 들어간 인원이 30명이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농가에 이제 개별적으로 들어간 인원 포함해서 총 70명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통역하시는 분은 몇 분 비치하세요? 한 명이죠. 그럼 한 분이 뭐 예를 들어 총 70분이라 하셨죠? 70명? 총 70명? 예, 총 한 70명 정도 한 되는. 분이 70명을 커버하십니까? 네, 그렇죠. 이게 뭐 꼭 필요한 게 그 소통해야 될 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금은 거의 공공형은 고3 농협에 주로. 그래도 일상적인 거 대화가 다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분들 그렇게 필요성에 의해서 비치하실 거 아닙니까 혹시? 평상시에 이렇게 대화 좀 되고 농가랑 이렇게 어떤 문제 있을 때 중간에 또 회비도 하시고 네네. 그런 거죠. 예. 그 제 말씀은 농가가 흩어져 있거나 또는 이렇게 산발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농가 급하게 필요합니다. 농가분들이. 그럼 이걸 어떻게 이분을 바로 통역할 수 있나요? 현재까지는 뭐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재까지는 뭐 저희 직원도 뭐 외국 뭐 공통 영어죠. 그런 소통 능력이 좀 되시네. 되고요. 여태까지는 지침이 아니라도 예. 좀 하고 있었는데 아주 중앙 지침이 돼 있어서 인력을 하나 배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요즘에는 이제 외국 여행할 때 어플로 충분히 동시통역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 신속하게 적용이 안 될 때 농가분들한테 시에서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웹을 깔아드리고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면 기본적인 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저도 해봤기 때문에 바로바로 되거든요. 라오스도 이제 보통 외국은 거의 다 됩니다. 지원이.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하시면 한번 실생활할 때 적용이 좋을 것 같거든요. 좋은 의견이신데 저도 갑자기 생각했는데 참 좋은 일이라고 괜찮으시죠? 생각하고요. 예. 혹시나 지금도 하고 있다면 뭐 장려하고 아니라면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체험마을 사무장 관련해서 8개 마을 중에 이제 2개 마을은 단순 판매기 때문에 제외되고 잠깐만. 6개 몇 마을 페이지요? 체험 마을이니까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몇 페이지? 287페이지입니다. 네네. 그 사무장 이제 채용이 돼서 지금 6개 마을이 일단 확정이 된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 마을 매출액하고 방문객 목표를 보니까 4억과 4만 명이거든요. 그 단순 4억하고 4억 매출에 방문 도시민이 4만 명입니다. 그래서 6개 마을을 계산해 봤더니 6,600만 원을 이제 연간 매출을 해야 되고 방문객은 6,600명을 이제 방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초기 단계는 좀 어렵다고 보겠죠. 근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한 마을에 6,600만 원 매출을 하려면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잠깐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매출액하고 방문객 수가 어디서 나온 수치는 여기 써 주셨어요. 그 자세한 사항은 예, 바로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그렇습니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88페이지에 보시면 네. 목표를 다 맞춰 놨셨는데 이 사무장님도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데 이제 물론 이제 교육받고 훈련하시면 충분하겠지만 이 가능하시겠습니까? 4만 네. 명의 4억을 농촌개발팀장 신노식입니다. 그거는 좀 실적을 로커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요. 다 사무장님이 다 그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근거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수치를 매기고요. 그거 근거를 해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사무장 채용에 따른 그 평가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나 방문 명수는 도달 가능합니다. 6,600이나
6,600이나 6,600명 안 되면 어떤 또 제재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나중에 그 사무장 그 지원해준 사업할 때 평가할 때 그걸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기금 같이 동시에 질의드린 것 중에서 친환경 농업단지 이게 이제 아까 유기농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농업단지 조성 지원에 가입이 안 된 유기농 개별 농가하면 이게 제외가 됩니까? 이 기금만 융자하고 싶다면 그분 제외됩니까? 평가표가 있을까? 예, 농업인력지원팀장 김성주입니다. 이 대상자 중에서 이제 고품질 생산 농가, 이렇게 친환경 농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다 여기에 나와 있는 농가들은 전 농가가 다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평가표를 의해서 평가를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상자는 농업인이면 다 대상자가 된다고 보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번에 3,250만 원 전액 감액하셨거든요. 예. 맞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일몰 사업이기 때문에 감액하셨는데, 그럼 이 농가들은 이 부분이 이제 감액이 되면 이만큼 이제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건 시비로 앞으로 편성해서 이 부족분을 채울 생각 없으세요? 어떤 거 감액을 말하십니까? 예. 친환경. 농업생산지원팀장 곽병순입니다. 이게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은 일몰이 돼서 친환경 농가들의 사업이 줄기는 하는데요. 저희 또 그 12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안성맞춤 그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이 또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으로 대체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거 저 좀 참조 좀 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실수를 아마 전에 본회장 때 실수를 좀 한 것 같은데, 소식지하고 농업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걸 저는 이게 필요성이 좀 많지 않고 또는 중복돼서 정보가 이렇게 혼합돼서 올 것 같아서 이제 조정을 좀 해놓은 바람에 감액이 됐거든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습니까 이게? 이게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이게 네. 그 각 단체별로 보는 신분이 다 틀리거든요. 예. 그리고 저번에 그 나왔을 때 감액할 당시에 그 농협에서 보내는 거하고 중복이 된다 이렇게 네, 해서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관내 농협에 지금 8개 농협이 그 농민 신문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게 신문 종류가 뭐 저기에요. 농어민 신문, 농정 신문, 농업 여성 신문, 뭐 월간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농협에서 보내는 신문은 농협의 자회사 농민 신문만 보내게 돼 있어요. 근데 현재 저희가 그 보내고 있는 농업인 단체는 농민 신문을 안 보내거든요. 그래서 중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단체별로 보고 싶은 신문을 다 봤을 때도 절대 예산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3천만 원을 자체 시비로 계산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예산 설명에서 보면 수요 조사를 정확히 하신 거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경로당에 들어가는 양곡이요. 아까 노인돌본가에 여쭤봤는데 이게 그 정부 비축미가 들어가는 건가요? 네, 나라미가 현재 들어가고 나라미.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사는 건가요? 그 예산이 저 국비해가지고 노인돌봄가에서 한 2억 8천 정도가 있어요. 국비. 네, 국비 네네. 예, 해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노인돌봄가에서 그 경로당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네네. 나라미를 관리하는 부서가 농정과가 아니라 농축산 유통과거든요. 네. 정부 양곡. 네네. 그럼 그래 수요 조사를 해서 정부 양공을 담당하는 유통가로 얼마 몇 포다 이렇게 네네네. 얘기해 줘요. 네네. 그러면 저 농축산 유통과에서는 그거를 정부 양곡 그 뭐 수요가 몇 포다 이거를 경기도에 얘기하면 경기도에서 가공 지시를 경기도 내에 가공 지시를 해서 그 다음 달에 안성 중앙정미소로 이게 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의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그 안성쌀로 다 왜 못하느냐 요 부분은 사실은 우리 저 안성쌀이 좀 남고 의회에서도 그 뭐예요 그 안성 차액 지원 예산도 세워주셨잖아요.
이게 사실은 정부 양곡 나라미 가격으로 네. 농협에서는 맞출 수는 있어요. 네네. 맞출 수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그 수의 계약을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겁니다. 예, 예, 포인트는 그래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예, 예, 예. 수의계약이라는 건 안성시가 농협이랑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건가요? 예. 경쟁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 입찰을 하면 안성쌀 뭐예요 뭐 소비도 촉진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런 취지에서 했지만 외지에서 이게 뭐 평택농협에서 단가 후려쳐서 낙찰받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관내 농협만 입찰에 제한 참여할 수도 경쟁이 지금 안 되는 걸 그래서 그걸 농축산유통과하고 작년에도 그 보건소 노인돌봄과하고 협의를 했어요. 근데 계약 주체는 사실은 보건소 계약 담당 부서에 예산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거기도 애로 사항이 그거예요. 예. 예. 그 수의 계약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안소산을 못 쓰는 거고 그거를 거기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노인돌봄가가 계약 부서 예. 주체가 되는 거고. 예. 그럼 저희가 그 나라미를 꼭 써야 되는 그런 법적 저기는 없는 거네요. 네, 예, 일반민 쓰는 데도 있습니다. 아, 그럼 뭐 다른 방법을 찾으면 뭐 계약의 법적으로- 문제에 다른 네, 거는 네. 그렇습니다. 예. 가격이 조금 하는 거는 의회에서 그 차액 네, 지원한 네, 예산도 있고 충분히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가격은 맞출 수가 있어요. 네네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281페이지의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에 네. 그 월 15만 원, 5만 원 농어민 비율 조정이 됐는데 네. 15만 원 축소되고 5만 원은 엄청 확대가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281페이지 1페이지. 요게 농민 기본소득하고 네네. 기회소득하고의 제일 차이점은 뭐냐면 네네. 저게요 농업경영체 등록을 했느냐 이게 이 농가만 지급을 해요. 네네. 저기는 그래서 그러고 또 하나는 그 농민 기본소득은 5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지만 기회소득자는 기회소득에 저기가 있어요. 월 15만 특정 농업인이라는 농업인은 월 5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씩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안 한 농가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농가 수에서는 저기예요. 예, 예. 근데 어쨌든 그 이런 기회소득 지급받는 농어민들이 받는 액수 자체는 줄은 거잖아요. 아니죠. 여기 그러니까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이면 농민소득이나 기회소득이나 똑같은 거고 네네. 똑같지만 그리고 이제 특정 농업인, 청년 농업인이나 5년 이내 기농 아니면 친환경 인증 농가 이거는 특정 농업인이라 해서 5만 원이나 15만 원씩 주거든요. 그러면 전체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든다는 건 뭐냐면 전체에 지급하는 저게요 수요 인원이 줄었다는 거예요. 수요 인원이 줄었다. 예, 전체 인원이 전체 인원이 줄은 거는 농민 기본소득하고 기회소득하고의 첫 번째 차이점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만 주거든요. 이 기회소득도 도에서 하는 거고 네, 농민 기본소득도 도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농민 기본소득이 없어지고 기회소득을 대체. 아, 대체하면서 지금 기본소득과의 차이점이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요. 여기 농기계 사고나 신체 상해 몇 보상이라고 페이지일까요? 얘기를 죄송합니다. 예, 30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사고 및 신체 상해 보상을 위해서 재해보험 지원을 하는 건데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이라고 시민가에서 하는 거에도 보면 보상에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유휴장애 이런 게 있거든요. 혹시 이게 중복되는 건가요? 거기는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 저희가 드는 농기계 그 종합보험이나 이런 거는 왜 드냐면 이게 저기에서 재보험에서 지급을 농업인 안전재보험이
산재보험에서 뭐 저기에요 지급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꼭 그리고 일반 보험에서도 가입을 안 해주고 그 어쨌든 이거 시민안전보험하고 금액 차이가 네. 좀 있을 예, 겁니다. 그 좀 거기가- 한번 살펴보셔서 네.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이게 농기계 상해를 당했을 때 양쪽 다 보상이 되는 건지 그거 한번 알겠습니다.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살펴보시고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경기미 298페이지인데요. 경기미 가공 저장 시설 스마트화 지원 사업을 네. 이 민간 보조잖아요. 이게 민간이 어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저게요. 현재 지금 현재 안성맞춤 농협하고 양성 농협이고요. 네네. 아마 저기 했을 거예요. 농협장님들 간담회 할 때 고3 네. 그거는 저희가 추경 작업을 하고 나서 네네. 그러고 나서 했기 때문에 저 그다음 추경에 아마 저희가 다시 아, 그럼 예, 고3 농협 것은 예예. 요번에 집행이 안 된다는 네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예, 예. 안성 맞춤 농협하고 양성 양성은 농협은 지금 예, 추경에 예, 담은 거고 네네. 고3 농협은 하고 서한성 농협은 네. 9월 추경에 담을 수 있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는 왜 그렇게 미뤄진 거? 그 확정 내시가 이 추경 작업 하고 나서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아, 내시는 돼 있는데 예, 예, 예. 우리 현재는 10일을 내시는 돼 있죠. 담거나 이렇게 예. 예산을 담을 수가 없어서 네네 그렇다. 그렇습니다. 예, 예. 어쨌든 조합장님들이 예, 예. 여름에 이게 어쨌든 해충이 발생을 해서 빨리 집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9월 이후에나 된다고 고맙습니다. 예. 그 이거 뭐 이제 미리 당겨서 내시는 내려왔는데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네? 예. 농업생산지원팀장 박병순입니다. 저희 처음에 예산은 그 안성 맞춤 농협하고 양성 농협이 선정이 돼서 내려와서 저희가 1차 추경 예산에 담은 거고요. 그 이후에 그 추가 선정이 돼서 고3하고 서한성 농협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차 그 추경 예산안에는 담지를 못했고요. 시기적으로 이제 2회 추경에 담게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게 농업정책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배 있잖아요. 배 봉지 지원도 하고 이러는데 그 배 봉지가 좀 그 폐기 처리할 때 네네. 재활용 불가하고 소각했을 때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 봉지 일괄 처리하는 방법을 좀 지원해 달라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요게 지금 배봉지가 기름이 네네. 묻어 있어서 일반 재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올해 본예산에 사실은 담았는데 예산이 좀 좀 예산이 축소가 됐잖아요. 거기서 좀 제외가 된 상황이 됐고요. 시에서 편성할 때 제외됐다는 예,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리고 요게 지금 배봉지를 현재는 종량제 봉투에 담거든요. 근데 향후는 그 원해농협 같은데 압축기를 하나 해서 그 이렇게 배송 왜냐하면 경상경비로 계속 나가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원해조합하고 네네. 좀 상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 어쨌든 본예산에 담았는데 네. 못했습니다. 예. 그때 그러면 그 압축기 예산을 담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농협에서는 그냥 예. 지금 그 농협에서 얘기하는 게 일괄 수집 처리 비용으로 예. 한 7천이면 될 것 같다고. 근데 이게 네. 또 수집하는 과정도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경상 계속 나가야 되니까 매년 네. 그러니까 우리 실무 팀장하고 상의에다가 보니까 그런 거보다는 압축기를 하나 거점으로 해서 원해조합에 놓고 수집해서 좀 압축해서 큰 트럭으로 소각장으로 가는 방향이 합리적이겠다. 비용 측면에서도 그런 건 한번 원해조합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농가나 농협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우리 안성이 또 배로 유명한 적이니까 고민하셔서 다음 추경이든 내년이든 네네.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농업 소식 및 정보 제공에서 이게 이제 통계목을 좀 바꾸시는 건데 처음에는 이거를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했다가 사무관리비로 바꾸는 거예요. 민간 경상 사업 보조면 이게 이제 단체에 주는 거였었어요? 저희가 죄송한 말씀 저희가 좀 잘못을 했는데요. 뭐냐면 사실은 사무관리비로 예산 과목을 세웠어야 됐는데 저희가 그 민간 경상 보조 사업으로 단체로 이렇게 주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은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농가별로 배부해주는 사무관리비가 맞습니다. 신문 구독 같이. 예. 이렇게 정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네네. 알겠습니다. 좀 세심하게 이거는 좀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뭐 요건 3천만 원 증액하신 거는 뭐 별도로 수요가 좀 있다고 해서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우리 농촌 인력 중개센터도 지금 이제 8천만 원 지금 반납하는 건가요? 아니면 못 따신 거죠? 예. 국비를. 예, 국비에서 실적이 없어서 저조해서 제외된 겁니다. 근데 오. 내년에도 하려면 올해 실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예. 뭐 팀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요건 감액하는 내용이시란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인 축산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장철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오윤숙 축산경제팀장입니다. 방역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정숙규 상생축산팀장입니다. 정수원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축산정책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288억 3,699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213억 4,860만 5천 원 대비 74억 8,838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323조 축산분뇨 냄새 개선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냄새 저감 및 밀폐형 분뇨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5천만 원이 증액된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조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행복농장 인증농가의 축사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8,562만 8천 원을 증액하고 10일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327조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개선제 지원 사업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농가에 환경개선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434만 원이 감액된 1억 3,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조 축산재해 지원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 비용 및 재해 발생 시 응급복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8억 5,260만 원이 증액된 일시 5억 2,3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조 축산물 전문 판매점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물 판매점에 소독시설을 지원해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사업으로 1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3조 비육육 암소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기금을 국비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335조 사회공익 승마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심신수양과 재활 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2만 원이 증액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조 피해보전 직불 축산 분야 지원 사업입니다. FTA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억 11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조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7억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조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한우 개량, 시설 개선, 브랜드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억 516만 원이 증액된 3억 3,83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조 낙농유구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젖소의 형질 개량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770만 원이 증액된 4억 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조 양봉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양봉산업 기반 확대를 위한 현대화 장비 및 경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027만 5천 원이 감액된 1억 6,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조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사료작물 종자 구입 및 사일리지 제조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증액하고 10일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조 축사 정기안전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정전 시 이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상 발전기 및 정기안전 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900만 원이 감액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조 가금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가금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육환경 개선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8,285만 원이 증액된 1억 7,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조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 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92만 원이 감액된 9,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조 탄소 중립 프로그램 축산 분야 시범 사업입니다. 축산 분야 저탄소 기반을 실현하는 저메탄 질소 저감 서류 급여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826만 5천 원이 증액된 1억 3,35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조 가축 전염병 근절 및 접종 사업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사를 위한 체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750만 원이 증액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조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입니다. 영세농가의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천 원이 감액된 1억 4,40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조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축적 및 질병별 예방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억 8,775만 원이 증액된 23억 5,26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조 구제역 백신 지원 전업농 사업입니다. 전업농가의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4,116만 원이 증액된 3억 3,83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조 차량 무선 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시설 출입 차량 GPS 통신료 지원하는 사업으로 128만 8천 원이 감액된 7,30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조 축산 관련 차량 GPS 단말기 공급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30만 원이 증액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조 구제역 백신 접종 완화제 지원 사업입니다. 소와 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완화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60만 4천 원이 감액된 6,59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조 구제역 백신 완화제 지원 사업입니다. 양돈 농가 대상으로 백신 접종 완화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78만 4천 원이 증액된 7,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조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축정별 맞춤형 방역시설을 지원해 질병 발생을 대비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기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조 소보툴리즘 등 예방 백신 지원 사업입니다. 가금과 양돈의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조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양봉농가 컨설팅 자문 및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조 폭염 대비 등 면역 증강제 지원 사업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폐사 예방 및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면역 증강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조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을 이용하는 소규모 양돈 농가의 분뇨 수거 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709만 5천 원이 79만 5천 원이 감액된 1억 2,39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조 가축분뇨 테이프비 살포비 지원 사업입니다. 테이프 유통 전문 조직의 테이프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만 원이 감액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조 개 사육농가 폐업 전업 지원 사업입니다. 개 식용종시법 시행에 따라 폐업 및 사육 중단 의무가 발생하는 개 사육 농장주의 조기종식 이행 촉진 및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9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조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지원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내수면 양식 허가를 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편성된 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즉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박은배 의원님. 축산 악취 저감 시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냄새가 난다는 거는 물론 이제 돈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나야 되는 거고 이제 혹시 그 경영주에 네. 적극적인 대처가 좀 부족할 때도 나고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모 마을에서 돈사를 이제 운영하시는 분인데 한 40년 동안 운영하셨어요. 네. 근데 그 마을 주민들은 이제 같은 마을 주민이니까 힘들어도 말씀 못하고 40년을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폐업을 하셨는데 폐업 보상비로 이제 5억을 받으셨거든요. 아, 네네. 그게 이제 다 세금 아닙니까? 예. 다 좋으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세금을 그분한테 들여가면서 폐업을 하는 것 자체가 실상 그분이 다 알아서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책이 정말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잘하시는 분들은 본인 노력해서 더 잘하시는 거고 또 투자도 더 많이 해서 잘하시는 건데 그분들도 마찬가지 뭐 기획 균등 차원에서는 같이 보상하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정책이 좀 이렇게 잘못됐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같이 봤을 때는 균등하지 않다. 물론 이제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도와드리는 게 맞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악취 저감 관련해서 또는 뭐 완화제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질의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시에 그 소 50두 이상 전업 농가가 많습니까? 저희가 지금은 네. 축산정책과장 박혜인입니다. 지금 소 농가가요. 지금 저희가 한 그 1,500여 농가 됩니다. 그 1,500여 농가에서 지금 전업농은 한 50% 정도라고 보시면 50%.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아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폐업 보상 그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의원님들 말씀해주신 사항도 이제 충분히 이제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폐업 보상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중점을 둔 게 이미 뭐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제 민원이 많이 나는 농가 그리고 이제 그 또 양돈 농가 지금 40년 정도 했던 농가는 이제 주변에 또 아파트 단지도 있었고요. 그렇고 그 이제 또 시설이 또 노후화되고 또 그분이 이제 고령이시라 이제 더 이상 이제 유지하기 힘든 분들 문제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데요. 사실 이제 농가분들이 지금 이제 예전에는 가축 사육 제한 뭐 이런 지역이라는 게 없어서 축산을 이제 자유업으로 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생겨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축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양돈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수익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이제 폐업하시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폐업 보상을 저희가 하는 거는 그런 분들에게서 어느 정도 일부 보상을 해주고 이제 그 민원을 좀 해소하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지금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게 오래전에 제가 최초로 민원을 받은 거거든요. 예. 전에 직장에 근무할 때. 예. 그래서 그 마지막에 결과를 보면서 이게 속이 후련한 점도 있지만 예. 주변 민원을 봤을 때는요. 근데 이거는 그 거액이란 세금을 가지고 한 개인을 이렇게 정리해 드린다는 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런 측면 앞으로도 계속 사업이고 하실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분들이 일부러 민원을 유발시켜 갖고서 그 돈을 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쁘게 보자면요, 결국은. 그렇다면 적절하게 그걸 대응을 하셔 갖고서 그거 말고라도 다른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꼭 폐업 보상비란 거금을 들여서 폐업을 하는 것보다도 법적 조치를 해 갖고서 그렇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양돈 이게 그 없앨 수는 사실 이게 없애려고 하면은 너무 큰 재산상 그 이익을 지금 손실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안 하거나 안 해서 폐업을 하지는 않고요. 다른 분한테 또 그 돈사를 넘기죠. 넘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돈사가 계속 지속될 수뿐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일부 보상을 해주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나름대로는 40년 만에 정리가 됐으니까 예. 너무너무 감사하죠, 주변 분들한테요. 네. 근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했을 때 이런 대책은 너무 손쉬운 대책이기 때문에 좀 고급화시켜 갖고서 따로 정리할 수 있게 그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하여튼 꼭 필요한 분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정읍시에 보면 그 비육령 암소시장 같은 이제 한두에 6만 원씩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희는 우리 시는 한 10만 원 아닙니까? 네. 근데 10만 원에 최대 몇 두까지 지원합니까? 그거는 지금
그 농가에서 저희가 사실 이제 농가에서 그 신청하는 데에서는 어느 정도 다 소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사업이 있어도 그 전체적으로 또 그걸 무조건 할 수가 없는 게 본인이 또 번식을 해서 그렇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 사항이 지금 번식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저희가 한우가 아시겠지만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그 두수가 너무 이제 과잉이 돼가지고 속값이 많이 폭락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암소를 지금 감축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14만 9천 마리 감축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네. 말씀하신 거죠. 안성은 어떻게 사육 두수로 봤을 때 예, 예. 부족합니까? 넘칩니까? 저희가 지금 그 한우 사육 두수가 한 2년 전에는 한 6만 두가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저희도 지금 많이 감축이 됐어요. 그래서 감축됐습니까? 5만 8천 두 정도 계속 지금 적정선입니까? 그게?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조금 더 더 하셔야 됩니까? 조금 더 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네네. 하시죠.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100개 시군에 100개 곳을 이제 선정하는데 안성은 200km씩 100km씩 해서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예상이? 지금 저희가 그 사업비 지원이 된 게 지금 20농가 올해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100km씩이네요. 예, 그래서 지금 200kg보다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농가당 하는 단위가 보통 100kW 정도 되거든요. 뭐 저도 그래서- 전문가 아니지만 예, 예. 100kW면은 네. 패널이 몇 장 정도 붙습니까 지붕에? 패널 숫자는 제가 정확히는 대략, 모르겠지만 대략 이제 축사 지붕이라고 보시면 한 200평에서 300평 200평, 사이라고 300평. 보시면 됩니다. 만약 그 축사가 저지대에 있고 네. 위에 이제 민가가 있습니다. 네. 방향이 공교롭게 남쪽입니다. 방향이. 예, 예. 그러면 민가에서 봤을 때 눈부심이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아, 민가랑 가까이 있으면 만약에 가까이 있다면요? 가까이 있으면 있을 수도 있죠. 있겠는데. 제가 예. 예전에 한 10년 전에 예. 축산에 와서 그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막 강력히 반대했는데 혹시 그런 사례가 발생됐을 때는 잘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아, 그건- 네, 네. 그거는 저희가 네. 참고해서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주민이라 말씀 못 드립니다. 서로가. 그러니까 이거는 저 집행부서에서 예, 예. 공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예. 네, 또 질의 있으신가요?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사업 이거 처음 하는 거죠? 예,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자부담이 70%고 나머지 도비 10이 지원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혹시 그 요번에 대설 때 축사가 많이 무너졌잖아요. 네.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뭐 사실 통계를 내보진 않았는데요. 요번에 그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축산 농가가 거의 이제 30에서 50% 이상 지금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태양광이 있으신 축사에 지붕에 이걸 설치하신 분들은 그 축사를 피해를 안 봤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그 약간 이제 설치를 할 때 그게 이제 그 경사가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경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또 이제 온도도 약간 발생하고 하니까 눈도 높고 해가지고 그걸 하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좀 피해가 없었던 것 같다. 사실 이런 말씀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태양광이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전기 판매액이 되는 모양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그 지붕만 있으면 임대라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거기다가 일석이조로 폭설 피해 같은 것도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사업은 뭐 도 사업이어서 지금 처음 하는 거긴 하지만 시 자체적으로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농가분들 신청이 많은데 사업량이 좀 많이 모자라서 예, 많이 확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에 조금 더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 예, 저희가 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에 탄소 중립 프로그램 그 축산 분야 시범 사업 있는데요. 이게 국비는 다 없어져 버렸네요. 아, 그 국비가 기금으로 전환된 사항입니다. 기금이 예, 된 예. 건가요? 네. 무슨 기금? 축발기금입니다. 예. 네네네. 이 저메탄 질소 저감 사료를 급여했을 때
지원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일반 사료랑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지금 이제 사실 소는 아직 이제 시중에 완전히 나와 있는 게 아직 이제 개발 단계고요. 돼지는 이제 CJ에서 좀 해가지고 농가들이 이제 일부 저희도 한 4농가 정도 쓰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사료 대비해서 뭐 지금 많이 차이는 안 난다고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두 당 지원하는 액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사료비라기보다는 예, 두 당 이제 뭐 한유구 같은 경우는 연간 25,000원, 뭐 돼지 같은 경우는 5,000원, 그다음에 이제 젖소 같은 경우는 5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저탄소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 차액 지원은 아니고. 예, 차익 지원 사업은 아닙니다. 이 정도 지원이면 차액이 좀 커버가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사실 이게 보면은 두 당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유구 같은 경우는 두 당 25,000원이고요. 지금 뭐 젖소 같은 경우는 두 당 5만 원, 돼지 같은 경우는 두 당 5,000원이라고 하는데 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미미한 수준이고요. 사료가 보전라기보다는 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고 돼지는 좀 다소 두 당 5,000원이면은 약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럼 어쨌든 농가에서 그런 저탄소 사료를 쓰기 위해서 자기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 사료를 쓰기 위해서 이제 예, 따로 예. 부담하는 부분. 예. 예, 근데 농가들이 이제 이 사료를 쓰고 또 이제 농가분들의 또 목적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최종으로는 저탄소 인증을 받아가지고 저탄소 그 축산물이 이제 저탄소 마크를 가지고 이제 시중에 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요, 그 개사육 농가 폐업 전업 지원 사업이 있는데 29억이 지원이 돼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뭐 국비는 18억이고 시비도 5억 6천이나 들어가는데 지금 폐업 농가 마리당 60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 시설물 그 철거하는데 그 시설물 잔존 가액도 그 지원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9개소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전체는 14개소인가요? 개사육 농가가 안성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그 식용종시법에 따라서 2027년 이제 2월 7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그 다 폐업을 해야 되고요. 그 폐업을 해야 되는 대상이 저희가 지금 21개소인데요.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지금 잡은 게 14개소가 일단은 그 저희가 2월 달까지 그 전업 폐업이 신청을 한 농가에 가지고 그 국비 신청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전폐업 신청 농가가 14개소고 전체는 21개소고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키우는 개가 3,200두 정도나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1차적으로 저희가 그 또 이제 3,280두 정도가 그 거기서 사육하는 개고 또 가축 분뇨 이제 배출 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축사에 또 그 인허가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개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요.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불법 그렇죠. 무허가 예, 따지고 축사여도 예, 시설은 지원을 예, 해드린다. 시설은 지금 아까 여기 보시면 시설물 뭐 잔존가액이라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불법이어도 지원을 하지만 예를 들면은 지금 개를 이제 가축이잖아요. 그 개에 대해서는 그 불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보면은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이 그 개를 없애는 거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지금 3,283두면 9개소가 예, 예. 한 개소에 300마리 이상을 키운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평균? 그렇죠? 예, 예. 아, 이게 다 허가 받은 개사육 농가인가요? 예, 예, 예. 뭐 많이 키운 데는 1,000마리도 넘게 키웁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 저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게 뭐 어쨌든 국비 내려오는 사업이고 한데 그 어쨌든 걔는 또 금방금방 새끼를 낳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마리당 60만 원씩 지원을 해주면 네. 계속 새끼를 더 낳게 해서 두수를 키워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21개소에 대해서 이미 다 그 당시 기본 사육 조수가 다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상으로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 예, 사전에 이제 조사가 다 끝난 사전 상황이- 조사가 예, 예. 21개소 다 예, 마리 수는 예, 얼마인지 다 결정이 예, 났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시설물 그 감정은 언제
하는 건가요? 이제 감정평가 이제 예산이 세워지면은 저희가 곧 들어갈 겁니다. 그 어쨌든 무허가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예. 해주신다. 예. 무허가인데 그거는 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보시면은 그 감정평가 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이라고 하면은 그 개에 대한 보상이라고, 현물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시설물 잔존가액은 이제 거기는 이제 설치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린 뭐 견사 그런 시설물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시설물 철거를 해주는 비용인데요. 여기서 지금 그 아까 무허가 시설에 대한 거는 시설물 잔존가액만 지원을 해주고 철거비나 아니면 사육하는 개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뭐 이제 정부에서 방침을 네, 그렇게 그 내용은 알겠는데 뭐 예. 개를 식용하지 않았던 대다수 국민들은 좀 예. 이게 놀라운 예산이기도 하네요. 어쨌든 예. 27년 2월에 하기 위해서 그 개사육 농가들의 생계도 지원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 액수가 커서 좀 놀라워서 여쭤봤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철 농축산유통과장님의 교육 일정으로 손승수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예산안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손승수 농업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손승수입니다. 먼저 배석환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강순 유통기획팀장입니다. 김혜진 공공급식 팀장입니다. 김미화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일시 6억 1,685만 원이 증액된 155만 9,64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설명서를 기준으로 사업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서 391쪽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아침 간편식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11개 초, 중고교 학생들에게 아침 간편식 공급 패스를 확대하기 위해 기정 예산액보다 1억 원이 증액된 5억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3쪽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병설 유치원 초, 중, 고 학생에게 양질의 지마크 우수 축산물을 제공하고 일반 축산물과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액 변경 없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 민간 자본 보조금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5쪽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지역 생산 먹거리를 지역 내에서 선순환할 수 있도록 기획생산, 물류, 유통정책을 수행하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교부된 특별 조정교부금 5억 원을 증액한 5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7쪽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구입비로 잔금 지급 및 등기 행정 비용 지급 후 집행잔액 272만 6천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99쪽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 사업입니다. GAP 위생시설 보완을 통해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비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8,5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배송 지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01쪽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입니다. 로컬푸드 농산물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여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사업 폐지로 인한 사업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안전성 검사비는 중복 오류에 의해 77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03쪽 농촌 친환력 플러스 사업 가공센터 증축입니다. 농촌 친환력 플러스 하드웨어 건립 사업인 가공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2층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필수 공간을 추가 건립하기 위한 사업비로 시비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05쪽 농산물 공동 출하 확대 지원입니다. 농산물 산지 규모화, 조직화를 유도하여 유통 경쟁력 및 산지 출하 농산물 확대를 위한 공동 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고 보조금 변경 4시이고 도비 재원을 국비 재원으로 변경하였고 기정 예산액보다 3,734만 원이 증액된 1억 9,45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07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시 소유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대해 노시설 개보수를 위해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나 지자체 직접 사업 추진 시 설계비 및 감리비를 사업비 내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규정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한 설계비 및 감리비 2천만 원을 증액한 8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09쪽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입니다. 농협 및 농업법인의 농산물 출하 시 필요한 수송용 팔레트,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운송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4억 4,29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인데 그 보완 지원이 어느 부분에 어떤 시설을 보완하시는 거죠? 그 대추농가 위생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팀장님. 네. 위원님 설명드릴까요? 네. 네네. 해당하는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 사업은 고산면 대관리에 위치한 동구박 대추농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하는 대상 농가는 8년 전에 기농한 농가로 대추를 생산하여 대추즙과 대추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업을 세부 사업명은 농산물 선별 및 관리, 창고 보수 및 보수 화장실 공사 등을 설치하여 해썹 시설을 인증받아 대추를 가공하고자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했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급식 있지 않습니까? 아침 간편식인데 이 법적 근거를 보니까 학교 급식법 제5조거든요. 혹시 법적 근거 말씀 줄 수 있으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급식 관련돼서는 내용이 안 나오는데 이게 법적 근거 맞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나중에 급식 있으세요? 한번 말씀 줘보십시오. 한번. 저희가 요거 지금 두 가지를 적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적은 것 그래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안전한 됐고요.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가 들어가야 좋습니다. 되는데. 그럼 됐고요. 그 노컬푸드 가공지원센터 공사비가 부족해서 증액하셨거든요. 4억 5천. 근데 이게 본회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시기가 안 맞았던 겁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노컬푸드 친환력 플러스 사업 전체 예산이 70억 중에 70%를 하드웨어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실 당초에 로컬푸드 가공센터 예산이 농림식품부에 25억이 올라갔어요.
근데 농식품부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더 해라 이러면서 저기요 하드웨어 사업을 줄이는 바람에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적게 잡히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예. 됐고.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그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사업비 증액 되시는 거잖아요. 네네.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그래서 그랬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포장재 창고 여기 지금 가공센터가 새로 지으려고 하는 가공센터는 가공센터가 습식하고 건식이 있거든요. 여기는 습식 가공을 할 창고를 아니죠 가공센터예요. 습식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 같은 거 보관 창고 이런 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비 당초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그 교육장 시설이 없어요. 사실은 현재 그 안성 농산물 가공협동조합의 41농가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한 번 쓰려면 한 달에 한 번도 못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비로 지금 여기 가공조합에 등록하려면 기초과정 6주, 심화과정 8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들어오게 돼 있어요. 현재도 대기 중에 인원이 심화학습 대기 중에 있는 인원이 한 20-30명 있거든요. 기초과정도 지금 밟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장 시설도 꼭 필요한 시설인데 당초 사업이 축소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담지 못했어요. 여기에 추격에 담지 못한다면 차후라도 또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건물을 신축할 때 하는 게 가장 비용이나 측면에서 해서 추격에 담게 됐습니다. 그런 판단을 본 예산 때도 그때도 결정은 안 했던 건가요? 추경에 담으신 이유가? 세부 설계를 해 보고요. 세부 설계를 해 보고 났더니 좀 그런 필요는 있었는데 세부 설계를 하고 보니까 사업비 증액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또 이게 가공센터가 일반 건축물하고 좀 틀린 게요. 이게 그 해썹을 받기 위해서는 그 칸마다 구획마다 딱 구획을 해야 돼요. 식별. 그리고 이 100mm 그 판넬로 불연자재로 해가지고 다 막아야 돼요. 그 칸별로. 그런 것 때문에 공사비가 좀 일반 건축물보다는 좀 많이 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도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축산유통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